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4초. 단 하나의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 순간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33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소련이라는 제국마저 그날 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튼 하나가 도시 하나를 죽였습니다. 대체 그 버튼은 왜 눌려야 했을까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소련 우크라이나 북부 프리퍼트 강가에 세워진 이곳은 소련의 자랑이었습니다. 1977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에는 4기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키예프 시민 수백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소련 기술의 상징. 그러나 이 발전소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RBMK형 원자로. 출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986년 4월 25일 체르노빌 4호기에서 중요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외부 전력을 잃었을 때 냉각 펌프를 자체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 테스트였습니다. 이미 3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테스트를 지휘한 사람은 부소장 아나톨리 따틀로프였습니다. 56세, 고집스럽고 부하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한 이 남자. 그에게 규정보다 성과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테스트 하나가 그의 경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시. 테스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키예프 전력 담당자였습니다. 수도 전력이 부족하니 출력을 유지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테스트는 강제로 연기되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2시, 오후 6시. 연기, 또 연기. 결국 자정이 지나서야 허가가 났습니다. 낮 교대 근무팀은 이미 귀가했습니다. 테스트 준비를 전혀 받지 못한 야간팀이 조종석을 맡았습니다. 오후 11시 4분, 원자로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10분, 원자로 출력이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목표는 700메가와트였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160메가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거의 0에 가깝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논 중독이었습니다. 원자로 내부에 쌓인 제논 가스가 연쇄 반응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정상 절차라면 지금 바로 원자로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틀로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운전원 레오니드 톱투노프에게 소리쳤습니다. 출력을 올려! 테스트는 반드시 오늘 밤 해야 해! 25살의 톱투노프는 손이 떨렸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새벽 1시 23분 4초.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자로는 겨우 200메가와트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상 출력의 7%에 불과했습니다.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델틀로프는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냉각수 온도 상승, 증기 압력 급증. 원자로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무팀장 알렉산드르 아키모프가 외쳤습니다. 원자로가 이상합니다.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따틀로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 40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키모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AGO. 비상정지 버튼이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어봉이 원자로 안으로 삽입되어 연쇄 반응이 멈춥니다.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아키모프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RBMK 원자로의 제어봉 끝부분은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히려 출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설계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키모프는 며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재앙을 불렀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23분 44초. 원자로 출력이 순식간에 전격 출력의 3만 배로 치솟았습니다. 2번의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4호기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1000도를 넘는 흑연 파편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핵연료가 그대로 대기 중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구름처럼 하늘 높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프리퍼트 시민 5만 명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상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발 직후 소련 당국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소련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발전소장 브류하노프는 모스크바에 보고했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정상입니다. 모든 상황은 통제 가능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수치는 측정기의 최대치를 넘어 바늘이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프리퍼트 시민 5만 명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36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30km 반경이 영구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약 60만 명의 청소 작업자들이 방사성 오염 제거에 투입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3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실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결과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소련 체제의 거짓과 부패를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체르노빌은 핵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붕괴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따틀로프가 테스트를 중단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누군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원자로를 멈췄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진실을 막을 때 단 하나의 버튼이 도시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 그날 밤 프리퍼트의 하늘을 물들인 붉은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